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이단원 기권과 날씨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 속의 숨은 수증기. 자, 이 제목을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이제 공기 속에 수증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학습 목표, 상대 습도를 알고 기온에 따른 상대 습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상대 습도가 뭔지, 또 기온에 따른 상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햇빛 잘 비친 날에는 젖은 빨래가 잘 마르고 컵에 담아둔 물은 줄어들죠. 이는 물이 증발하여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구 대기에는 수증기가 들어있죠.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은 기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기온에 있는데 이 기온이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그 온도에서의 어떤 양의 공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일정한 온도에서. 그럴 때 최대로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 이것을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림 2-5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온에 따라서 포화수증기량이 바뀐다는 것 알 수 있죠. 이 글을 보고 포화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으면 증가하고 기온이 낮으면 감소합니다.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수증기량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네. 그러면 문제 넘어가고요. 우리는 공기가 건조하다거나 습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네.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따른 것으로 흔히 습도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하다 아니면 건조하다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죠.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포함된 수증기량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다음 활동으로 상대 습도가 수증기량과 기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습도에 보겠습니다. 절대 습도라는 게 있고 상대 습도라는 게 있는데 절대 습도는 그냥 온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딱 공기 1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에 세제곱미터, 예, 죄송합니다. 공기 세제곱미터, 부피니까 세제곱이죠. 세제곱미터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절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이게 중요하죠. 현재 기온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퍼센트니까. 백분율이니까 이거를 100을 곱해줘야 합니다. 이 실험을 넘어가고요.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맞죠? 기온이 가만히 있으면 포화수증기량도 일정합니다.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대수도가 높아지죠.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상대수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반면 기온이 변하면 포화수증기량이 달라지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일정하더라도 상대수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 상대수도가 변한 요인 두 가지가 여기서 나왔죠. 기온이 일정할 때는 이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에 따라 상대수도가 바뀌고, 반면 기온이 변하면 포화수증기량이 달라지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일정해도 상대수도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상대수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증가하니까 상대수도는 낮아집니다. 이와 같이 상대수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기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기온,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루 동안 이 상대수도 변화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제로 내면 그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다 보고. 아시겠죠? 자,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공기 중에 수증기는 어떻게 응결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가 단열 팽창에 따른 응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키워드가 단열 팽창 그리고 응결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구름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름 발생 원리라는 한 가지 실험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구름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구름 발생 실험을 해봅시다. 먼저 숫자가 잘 보이도록 액정 온도계를 넣은 페트병에 스포이트로 물을 5ml 정도 넣어주세요. 이때 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수증기가 응결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페트병의 입구를 공기 압축마개로 닫고 온도를 측정해 주는데요. 이때 페트병의 입구에 꼭 맞는 공기 압축마개를 사용해 주세요. 처음에 공기를 압축하기 전의 온도는 얼마일까요? 24도군요. 이젠 공기 압축마개의 윗부분을 눌러 페트병 안에 공기를 압축해 주세요. 공기를 압축하면서 페트병 안의 온도를 측정하여 봅시다. 공기를 압축하니 페트병 안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요. 28도가 되니 온도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네요. 온도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젠 공기 압축막의 뚜껑을 열고 페트병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온도 변화를 관찰하여 봅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공기 압축막의 뚜껑을 열었더니 페트병 안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뚜껑을 연 후 페트병 안의 온도는 어떻게 변했나요? 액정 온도계에 표시된 숫자를 보니 24도군요. 네, 페트병 안의 온도는
공기 압축막의 뚜껑을 열기 전보다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트병 안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기 압축막의 뚜껑을 열면 페트병 안의 공기의 부피가 커지고 온도는 낮아집니다. 페트병 안의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로 변하는데요. 이 응결한 물방울 때문에 페트병 안이 뿌옇게 변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어 물방울이 형성되고 그 물방울이 모여 구름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랍니다. 자, 실험 영상 잘 봤죠? 혹시 잘 안 보였다면 제가 구글 글래스에 영상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제 실험에서 어떻게 했나요? 실험 영상에서 뚜껑을 열기 전 온도가 28도였죠. 28도씨.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24도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뚜껑을 열었더니 뿌옇게 흐려졌죠.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안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적거나 아니면 적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왜 흐려졌냐면 이제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페트병 뚜껑을 열면 페트병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이때 페트병 내부에서는 공기가 팽창하잖아요. 이렇게 공기 압축기로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 이걸 이제 딱 열으면 공기가 갑자기 팍 팽창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온도는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기 분자 사이에 마찰도 줄었겠고 그 사이에 거리도 늘어나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기가 주변의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하는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팽창하는 공기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알겠죠? 페트병의 뚜껑을 열면 페트병 내부의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인 공기 중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 이거를 응결이라고 합니다. 응결이 일어나 페트병 내부가 흐려지죠. 이때 향연기를 넣었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향연기가 수증기의 응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과학적 용어로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도 나와 있고요. 이 응결 핵 마우스로 써서 글씨가 이상한 점 양해 바랍니다. 네, 응결핵이라고 하고 공기 중에서는 이 응결핵이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가 이제 응결을 도와주는 응결핵이 되겠죠. 네.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죠. 따라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거나 지표면 일부가 가열될 때는 공기가 상승하죠. 그리고 공기가 이동하다 산을 만나는 경우에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공기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죠. 지표면에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죠.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림 2-7과 같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여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이때 공기 덩어리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상대 습도가 높아지겠죠. 수증기의 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온도가 하락하니까 상대 습도가 높아지겠죠. 공기 덩어리가 계속 상승하여 기온이 있을 점에 도달하면 있을 점이 이제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죠. 네.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물방울이 생겨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것이 바로 구름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 2-7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구름 만들어지는 거 알아봤는데 이 구름에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저군형 구름의 모양은 이제 공기 상승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로 솟는 모양의 저군형 구름과 옆으로 펴지는 모양의 중운형 구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군형 구름은 공기가 강하게 상승할 때 만들어지고요. 측운형 구름은 공기가 약하게 상승할 때 만들어집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구름만 배우고 여러 가지 구름 형태가 더 있습니다. 높이에 따른 분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는 구름의 모양에 따른 분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퀴즈에 이 문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표에 내리는 강수. 이제 강수, 이 구름에서 비나 눈이나 우박이나 수분이 내려지는 것을 강수라고 합니다. 학습 목표는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구름 이제 강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 자, 위도는 알죠? 위도 배웠어요. 지구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냥 하겠습니다. 지구가 잠시만 이거 왜 이러죠?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조금 이상한데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지구를 단면으로 잘랐다고 할 때 이렇게 중간에 적도가 있죠. 적도.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 이거를 네, 이걸 처음 써봐서 네, 그냥 여기에다가 줌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 단면을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지구 단면이에요, 이게. 그럼 이 중간에 선이 있죠. 이 선을 우리는 적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가로선이 위도고 이렇게 가로로 구워지는 가로선이 위도고 세로선이 경도죠. 이거 다 배웠죠? 네,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적도에 가까운 부분인 이쪽이 저위도라고 하고 저위도, 위도, 도라고 하고 이제 이쪽 중간 부분 살짝 위쪽으로 가긴 했는데 중간 부분을 중위도라고 합니다. 위도 이렇게 중위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 지역을 고위도 또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다른 그림 잘 그리시는 뭐 다른 영상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물방울과 얼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만들어진 구름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름의 윗부분은 주로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 부분은 얼음 알갱이가 물방울이 함께 있으며 아랫부분은 주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 2-9와 같이 얼음 알갱이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 점점 무거워져 지표면으로 떨어집니다. 제 얼음 알갱이가 있는데 이게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점점 무거워지겠죠? 그럼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지표면에 기온이 낮으면 이제 그대로 떨어져서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기온이 높으면 0도보다 높으면 녹아서 비로 내립니다. 한편 이제 저위도 지역에서는 온도가 0도보다 높은 구름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름은 크고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름에서는 그림 2-10과 같이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고 점점 무거워져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물방울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무거워져서 중력의 영향 받으면 비가 돼요. 그 지표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조금 어, 과학적 용어로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얼음 알갱이의 형태로 있다가 이제 지표 그 수증기와 만나서 지표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빙정설이라고 하고 저희도 지역에서 이제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서 이제 떨어지는 비의 현상을 병업설이라고 합니다. 네.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 등을 강수라고 하죠. 네, 강수라고 합니다. 다음 활동으로 강수 과정을 정리해보자. 이런 것 넘어가고 확인하기 한번 풀어보시거나 제 문제 따라 올려놓은 것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정리하기도 끝났고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스스로 정리하기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살짝 이거는 어려운 내용도 있고 쉬운 내용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문제 올려놓은 거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푸시고 이제 열공하세요.